오늘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됐습니다. 어민들은 망연자실했고 분노했습니다. 오염수 방류로 소비 위축이 불가피해 지역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이 우려됩니다. 방사능 검사 강화가 필요합니다. 해남 솔라시도에 국내 최대 규모 집적형 데이터 센터가 본격 조성될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는 등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설마 했는데 결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됐습니다. 생계가 걸린 어민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오염수 방류 소식에 망연자실했고 분노했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예정돼 있던 오후 1시. 위판을 앞둔 어민들이 대기실 TV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방류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어민들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일부 어민들은 소리쳐 항의하기도 합니다. 오염수 방류의 시작을 지켜본 어민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또 방류 완료까지 30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일본과 추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방류를 다른 방법으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만들어내야지. 지금 계속 이 방법으로 방류를 몇십 년간 지속한다는 것은 어민들을 말살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봅니다. 전복양식 어민들도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벌써 파산 신청을 하는 어민들이 속출하고 있고 오염수 방류에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후쿠시마만 아니면은 금년에 또 이렇게 하다가 또 내년에 또 좋아지겠지. 희망이나 갖고 살겠는데 그 희망마저 없어져 있지 않습니까? 기차역에서도 버스 터미널에서도 일본 오염수 방류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거 흘러나가면 30년이 흘러. 그리고 인자 난 애기들이 30살이 먹어보잖아. 그럼 우리 시대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괜찮은데 이제 이 다음 세대가 어려움을 겪. 어업 종사자는 물론 수산물 생산량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산 1번지 전남.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가 결국 시작되면서 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어민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어민이 있고 수산물 생산량도 전국 1위인 전남. 피해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소비 위축이 이어질 경우 소상공인과 관광산업 등 지역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이 우려됩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 시작 전부터 소비가 줄어 가격이 급감한 전복. 판매가 안 돼 출하가 미뤄지다 보니 고수온의 폐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연히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복이 나가지 않고 적체 상태예요. 수산물을 외면하는 소비자들을 탓할 수도 없는 상황. 실제 수산물 소비는 이미 바닥이고 저 역시도 특히 저희 자식들에게는 더더욱 먹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됐던 수산 1번지 전남의 피해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전남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186만 5천 톤, 생산액도 3조 907억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수산 가공품 생산액도 1조 9천억 원이 넘어 수산 규모만 4조 9천억 원대에 이릅니다. 소비 위축이 이어질 경우 수산물 생산업계의 피해는 물론 가공업계, 음식점 등 소상공인, 그리고 관광산업까지 줄지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 역시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실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 2년 뒤였던 지난 2013년 수산물 소비는 40% 줄었고 한 달 피해액이 수백억 원대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그 소비 심리가 불안해져서 좀 소비 위축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국민들이 불안 해소를 위해서 우선 수산물 안정성 조사 확대와 한편 전라남도는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수산인 보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성입니다. 이처럼 바다에 원전 오염수가 섞이고 있는 상황에 방류를 중단시키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수산물이 실제 오염됐는지를 철저하게 감시하는 일입니다. 전라남도가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검사가 이루어지는지 알아봤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 목포지원의 분석실입니다. 로봇팔이 용기에 담긴 생선을 분석기로 옮깁니다.
지난 22일 완도 금일도 바다에서 잡은 갯장어로 방사능 오염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오드와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 포함되어 있는지 살피는 데 걸리는 시간은 3시간가량.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실제 시작된 이상 앞으로 이 같은 검사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산물을 먹어도 된다라는 좀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들이 정말 객관적인 자료 또는 객관적인 정보로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현재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출하 전과 유통, 수입 등 3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산 단계의 감시를 맡은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이 지난 2013년부터 도내 위판장과 시군에서 의뢰한 수산물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에 대한 기준이 있어서 65개 품종이었지만 지금 방류를 시작하는 24일부터는 저희가 모든 품종에 대해서 저희가 방사능 검사를 할 계획이고요. 하지만 논란 가운데 하나인 삼중수소는 국내에 아직 검사 기준이나 검사 방법이 없고 스트론튬 등 다른 방사능 물질에 대한 검사까지는 할 수 없는 상황. 수산물 검사를 더욱 강화한다지만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가 가져올 파장과 대책을 논의하는 생방송 토론이 잠시 뒤 방송됩니다. 광주 목포 여수 MBC가 공동 제작하는 시사 프로그램 시사 용광로에서는 잠시 뒤 8시 50분부터 민주당 이계호 의원, 국민의힘 김화진 전남도당 위원장,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전국 어민회 총연맹 김영철 집행위원장이 출연하는 가운데 원전 오염수 문제를 집중 토론합니다. 오늘 방송은 광주와 목포 여수 MBC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중계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지만 광주 전남은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달 셋째 주 광주의 아파트 매매가는 0.01%, 전남은 0.06% 떨어졌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가 0.7% 상승하고 전주 0.4%보다 상승폭이 확대된 데 반해 광주 전남은 여전히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아파트 전세가 역시 광주 0.01%, 전남 0.02% 하락한 반면 전국적으로는 0.07%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양광이 풍부한 해남 솔라시도에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조성됩니다. 전라남도와 한전은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삼성물산 등 7개 기업이 투자합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솔라시도 구성지구에 98메가와트 규모로 조성된 태양광 발전단지입니다. 현재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에너지 저장 장치까지 갖춰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동지구 1기가와트 태양광 발전단지가 건설되면 솔라시도에는 아리백으로 상징되는 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가 완성됩니다. 이곳 솔라시도가 정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땅으로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이제는 투자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다. 풍부한 태양광 전력을 기반으로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 집적화 단지가 조성됩니다. 산업부 주관으로 전남도와 한전 7개 투자 기업이 솔라시도 데이터 센터 파크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7개 투자 기업은 40메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25개 동을 오는 2037년까지 10조 원을 투자해 단계적으로 건설할 예정입니다. 기술력을 가지고 데이터 센터 산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 솔라시도 데이터 센터 파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데이터 센터 한 곳을 운영하는 데 드는 전력량은 연간 1기가와트, 4인 가구 6천 세대가 사용하는 규모입니다.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데이터 센터는 그동안 수도권에 집중돼 전력망 불균형의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산업부는 전력망 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데이터 센터 지방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데이터 센터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같이 법무처적으로도 이렇게 데이터 센터의 원활한 지역 분산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의 태양광 생산 규모는 6.6기가와트로 국내 태양광 전력 생산량의 22%를 차지하는 규모. 재생에너지 생산과 전력망, 토지 가격을 감안하면
데이터 센터의 전남 유치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기후 변화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아열대 작물인 바나나 재배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도 22개 농가가 바나나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해남 무농약 바나나가 8월 친환경 농산물로 선정됐습니다. 허연주 앵커가 바나나 재배 농가를 다녀왔습니다. 천장에 닿을 듯 키가 큰 나무마다 바나나가 탐스럽게 매달려 있습니다. 정수섭 씨가 1,300평 규모 온실에서 바나나 농장을 한 지 햇수로 4년. 올해도 이달부터 본격 바나나 수확을 시작했습니다. 납작해요. 그렇지만 우리 국산은 둥그렇잖아요. 그리고 색깔이 이 정도로 좀 연두색 났을 때 수확한 것이 제일 적합하다. 국산 바나나는 충분히 익어 속이 꽉 찼을 때 수확하기 때문에 수입산보다 신선한데요. 주로 학교 급식과 로컬푸드에 납품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던 바나나와 다르게 쫀쫀하고 찰진 식감이 특징인데요. 맛과 향도 당도가 훨씬 높습니다. 남도의 따뜻한 기후로 재배해서 신선하고 당도가 높은 해남 무농약 바나나는 8월에 친환경 농산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수입 바나나보다 비싸기는 하지만 건강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전남 지역 바나나 생산 농가는 모두 22곳. 바나나뿐만 아니라 애플 망고나 패션 후르츠 등 아열대 작물 재배 농가도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시설 하우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이겨낼 수 있는 난방 시설을 갖춘 시설 하우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선하고 우리 농민들의 노력과 정성이 더해진 무농약 바나나는 내년 2월까지 계속 수확된다고 합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목포대학교는 오늘 7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후기 학위 수여식을 갖고 학사 310명, 석사 113명, 박사 28명 등 451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목포대는 또 ITS 대학 총장과 관계자, 기업체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목포대 인도네시아 ITS 대학 복수 학위제 2기 학위 수여식을 별도로 갖고 학사 34명에게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목포시 의회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는 오늘 시의회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는 목포 지역 여성과 장애인, 노동, 환경 등 14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시민 모니터링단 구성, 도시 환경 개선 등을 제안했습니다. 목포경찰서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해양 경찰관을 살인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5일 목포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자신의 말투를 지적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 남성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전국체전 개폐회식 행사장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경찰과 합동으로 종합경기장에 교통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경기장 주변 대양산단에 임시주차장 4곳, 오감 대학 부지에는 선수단 이동 편의를 위한 대형 수송버스 주차장 조성을 9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전국체전 개회식이 열리는 10월 13일 목포 종합경기장은 관람객 16,500여 명과 차량 4,400여 대가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포 해상 WShow 8월 정기 공연이 오는 26일 평화광장 해상무대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전통과 현대 비트가 어우러진 넘버벌 퍼포먼스 목포의 비트가 메인쇼로 펼쳐지며 수상 불꽃, 불꽃 드론 등을 활용한 다양한 불꽃쇼가 이어집니다. 목포 해상 WShow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저녁에 열리며 오는 10월과 11월 전국체육대회와 장애인 체육대회를 기념해 특별 공연이 추가로 운영됩니다. 진도군은 최근 장마와 태풍 이후 높은 기온으로 변온의 홍명나방 개체수가 9배 증가함에 따라 집중 방제에 나섭니다. 장마 전선을 타고 중국에서 날아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홍명나방은
온도가 높고 비가 적을 때 집중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진도군은 가루쌀 생산단지와 이모작 논등이에 특히 피해가 크다며 농가에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에 공권력에 의한 전남 지역 희생자 유족들에게 국가 배상 판결이 잇따라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은 1950년 영암군 한 마을에서 경찰에 학살된 희생자의 유족 6명에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경찰이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했다며 국가는 1억 1,998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화순 군경 민간인 희생 사건의 희생자의 유족이 낸 소송에서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1억 3,334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최근 흉기 난동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특별 치안 활동을 강화합니다. 자치경찰위는 전남경찰청과 함께 도내 다중 밀집 지역 134곳을 집중 순찰할 방침입니다.